안녕하세요. 빅머니 권미란입니다. 6월 미국의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에서 2%를 기록하면서 미국 기준금리 2% 시대가 다시 도래했는데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정책을 편 이후 8년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 2%대로 돌파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단을 비교했을 때 50bp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금리 차이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 왔었죠. 미국의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이러한 경제에 대한 자신감 또 물가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는 가운데 6월 FOMC에서는 연간 기준금리 인상 3차례에서 4차례 인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점차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예금이나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긴축의 고삐를 죄면서 경기가 좋은 미국 쪽으로 글로벌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금리 차이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게 되면서 시장에 제기되어 왔었던 부분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6월의 신흥국 위기설이었는데요. 이렇게 부채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취약국가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6월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났더니 또 다른 형태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리세션,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미국의 10년물과 30년물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의 이런 장단기 국채금리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스프레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는 10년물과 30년물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점차 이러한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장기 채권 수익률이 단기 채권 수익률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현재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 그리고 이후에 역전되면 결국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논리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 여러 가지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관점에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크고 그러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장기 국채 수익률이 일반적으로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단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경기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플레이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장기물을 기피하고 단기물로만 자금을 굴리려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단기 국채의 수익률이 장기 국채의 수익률을 앞지르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 즉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매번 올라가는 구간에 향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경기 하강이 우려될 때 장단기에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 측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인데다가 8년째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오고 있어서 사이클상 경기 후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맹국까지 이러한 무역 분쟁에 가담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감 또 금융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대목입니다. 인플레이션 역시 주식시장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물가가 점차 올라가고 과열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시장에는 이러한 단서도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글로벌의 저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목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또 IoT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인터넷 대표 기업들이 물가를 낮추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계속되지만 이러한 물가를 계속 낮추는, 가격 비교하면서 우리 사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러한 물가를 낮추는 인터넷 기업들의 발전, 그러한 혁신들이 현재 골디락스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련 주식 보시면요. 빵 기업들 올라와 있죠. 애플, 아마존, 구글, 또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시면 6월 6일에 신규 편입됐습니다.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텐센트 홀딩스,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잘 성장하게 된다면 물가를 올라가는 것을 조금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시장의 단서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디락스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지,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을지, 혹은 금리 인상과 함께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는 구간을 나타낼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물가, 경기, 금리,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러한 모든 이슈들이 현재 빅 이벤트 구간을 지나면서 불확실성에 놓여 있는 시계 제로의 주식시장의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단서들 잘 포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지,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종목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잘 주목해 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